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요즘 농막을 할 것이냐, 촬영 쉼터로 할 것이냐, 자연으로 가고 싶고, 시골로 가고 싶고, 촌스런 하고 싶은데, 촌스런 하기 전에 먼저, 농막이냐, 쉼터냐 헷갈리시는 분에게 제가, 정답 아닌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정당하다 싶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8월 1일 날 정부에서 쉼터를 발표했는데요. 10평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다 된다. 그리고 세부 조항은 규제 조항이 몇 개 있지만 생략하고, 일단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에 대한 부분이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 난방이 허술하고 뭐 좋고 나쁘고 단열재를 못 쓰고 간에 농막이든 쉼터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뭐가 다르냐? 면적이 다릅니다. 농막은 6평, 쉼터는 10평. 그러면 농막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농막은 예전부터 했고요.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하고, 3년씩 연장하면은 30년 후에도 쓸 수가 있고 300년 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떠냐? 12년이 못 박았고요. 10평입니다. 넓게 쓸 수가 있고 10평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으로 가고 싶고, 그런데 가서 뭐부터 어떻게 뭘 움막을 짓고 살아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텐트를 갖고 가야 되느냐, 카라반을 갖고 가야 되느냐. 결론은 뭔가 하면 농막부터 하십시오 하는 게 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농막은 6평이고요. 기존에 농막이 굉장히 불편했죠. 정화조를 뭐 6평 안쪽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하고 실랭이도 했고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데크 때문에, 데크를 해놓으면은 애들이 진탕에서 들어오면서 신발이라도 좀 뭐 밑에라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털고라도 이렇게 데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흙이라도 안 묻어들겠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데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붕. 진짜 위에 비가 들이치고 이럴 때, 폭우가 치고 할 때 위에 처마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30cm 밖에 안 되잖아요. 30cm도 쳐야 안 돼. 뭐 20cm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비가 옆으로 가로 쳐버리면은 집 안쪽으로 창문을 뚫고 물이 막 들어와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귀농하기가 참 어려웠죠. 귀촌하기도 어렵고 힐링하기도 어렵고, 농촌에 가는 게 일단은 좀 심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착한 일 했죠. 싹 다 풀었어요. 그래서 데크 할 수가 있고 지붕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화조 6평 안쪽에 안 들어갑니다. 다 제외해요. 거기다가 엄청 고막 기술이 뭡니까? 주차장까지 해도 돼. 그러네요. 그럼 주차장까지 가능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불편합니까? 농막이지. 12년 후에 저 쉼터처럼 할 필요 없고, 뭐 3년씩 연장해갖고 10번 연장하면 30년 쓸 수가 있고, 100번 연장하면 300년 쓰겠네? 그쵸?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농막이죠. 근데 더 확실한 정답은, A 플러스 저 학점의 정답은 뭐냐? 농막은 확실한데 도장 찍는 게 뭔가 하면은, 농막으로 1차적으로 했어요. 3년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평수가 이게 6평 갖고, 우리 가족이 충분한가? 내가 쓰기에 충분한가? 안 한가? 3년 동안 평가를 하셔갖고, 좀 부족해. 이게 좀 불편합니다. 10평 늘려야 되겠어. 그러면 3년 내로 쉼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6평에다가 한쪽 벽을 허물어 4평을 늘려요. 그럼 10평 되잖아요. 그냥 쓰면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재를 다른 거 써라. 뭐 그다음에 뭐 규정이 있어갖고 뭐 몇 미터 나와서 뭐 어떻게 만들어라는 그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농막이 시초였고 귀농 귀촌하는 인구를 정부에서 편안하게 시골까지 가서 정주를 하든 상주를 하든 유동 인구가 되든 일단 시골에 가서 자꾸 움직여라.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한 푼이라도 시골에서 같이 이 농촌 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 생활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오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농막이냐 쉼터냐 이걸 양쪽에 떡을 잡고 어느 떡을 먹을 것인가 헷갈려요 지금. 그리고 또 뭐는 12월 달에 실시를 한다 어쩐다 또 얘기 많죠. 그러면 일단 정답은 농막입니다. 농막으로 하시고 3년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쓸만한가? 그러면 좁아서 못 쓰겠다. 그러면 벽면 하나를 헐고 4평을 더 늘려요. 그러면 됩니다. 해결 다 됐어요. 그러면 농막이죠. 정답은.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뭔가 하면 이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쉼터를 한번 잠깐 점검하고 갈까요? 쉼터 10평이에요. 그리고 10평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반주택처럼 좀 큰 소리 치면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도 있어요. 뭐 농막도 뭐 큰 소리 못 치냐면 큰 소리 다칠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평을 빵빵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도심에서 사무실 뭐 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은 아마 생각이 벌써 될 것 같아요. 쉼터 10평짜리로 해갖고 한 절반은 이제 가족들 그 생활하시라 그러고 절반은 아마 자기 사무실로 써서 1인 기업 혼자 오너고 혼자 직원이고 혼자 영업사원이고 1인 기업을 할 수도 있겠다. 아주 이건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쉼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설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못 합니다. 왜요? 12월 1일부터 설치를 해라 그러면 땅 사야지. 그리고 땅이라는 게 막 살 수 있나요? 마음에 들어야죠.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뭐 하다 보면 못 사요, 그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계속 보여드리고 이러면은 한 80%가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나 어느 중개사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볼까? 그랬더니 땅 한 개로 가기는 기름값이 아까워. 그러면 세트로 한 3개, 4개 굴비처럼 엮어. 같은 지역에. 돌고 하면 코스를 딱 맞춰갖고 4군데 전체 설정을 해갖고 갑니다. 가서 가보면은 A는, 송전탑이 있어서 안 돼. 저기는 무덤이 눈에 보여서 안 돼. 아니, 무덤 눈에 안 보이는 우리나라 땅이 있답니까? 다 보여요. 그리고, 축사, 소 한 마리 봤어. 안 돼. 그리고 또, 보니까는 뭐 개천이 없어. 계곡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계곡이 없어. 또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비포장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요. 솔직히 땅 살 수가 없어요. 땅이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몇 센치 몇 미리 규격 그 다음에 뭐 성능 뭐 가격 이런 게 정확히 딱 나와 있어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 마음대로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생긴 게 자연이에요. 땅이고. 비 오면은, 보세요. 비 오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그러다가 비 안 오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감자 맺히고 여기 보면은 뭐 채소 심으면 채소들이 풍성하게 막 자라고 이럽니다. 근데 비 오고 이렇게 맨 땅에 두면 이렇게 막 이제 맨 얼굴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이런 그건데 딱 가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약간 경사가 졌어. 그러면 경사 졌다 안 되고 그러면 저 그 평지로 가야죠. 평야로 가야죠. 그럼 평야로 가려니까 평야가 가 보니까는 앞이도 평면이고 뒤도 평면이고 다 평면이잖아요. 반듯하잖아. 그런 데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가보세요. 오, 답답해. 옆집도 똑같이 만약에 옆집에 농막이 하나만 들어오면 앞이 콱 막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경치 좋다고 해서 자꾸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길이 나쁘다 그래서 불평하고, 평야 같은데 판판하면 좋다 그러면 판판한데 가면은 앞이 시야가 안 좋다고 난리고. 그럼 뭐 혼자서 그러면 땅을 만들어야죠. 뭐 평면에다가 산같이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땅 살 때 저 촌스럽게 생기가 말하고, 정말 그렇게 촌스러운 거 처음 봤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촌스럽고 방송도 촌스러운 방송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딱 나구나. 시골길 돌고 하다 보면 비는 추적 내리고 땅 한 평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비는 엉뚱한 곳을 가르쳐 주고 시골길로 돌고 하다가 보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야, 그 촌스러운 놈이 얘기하던 게 맞구나 딱 실감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요렇게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가요. 그 다음에 12월에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됩니다. 12월부터 땅이 얼어요. 땅이 얼면 이 땅을 갖다 팔 수가 없어요. 이걸 무슨 수로 땅이 얼었는데 여기다 공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12월 1, 2, 3월 말까지 땅이 안 옵니다. 그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얼어요. 3월 말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월 말에 또 땅 사러 또 다니는 거야. 땅이 한 달에 내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설명을 80%까지 이렇게 떠다먹이 줘도 못 사는데, 아니 그러면은 가서 이제 땅을 혹시나 샀다 이거예요. 샀어요. 그러면 운 좋게 샀어요. 그러면은 그 땅에 기본 토목도 해야 되죠. 그때부터 일입니다. 행정 봐야죠. 뭐 농취증 해야지 뭐 해야 되지. 생소한 게 전부 다 생소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띄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절차가 이제 이거는 농촌 행정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걸 해야지. 정지수도 종화제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누구한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다 보면 옆에 누가 뭐 하면 좋더라 하면 걔는 따라 하다가 그냥 돈만 쓰고 작품은 안 나오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괜히 왔다. 왜냐하면 공식을 안 해오고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든지 이 농촌 이거만큼 이제 공식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이 농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이 땅에서 고생 엄청 해요. 예,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사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면은 이제 쉼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은요, 계약하시면은, 11월 말까지 여기다 전부 다, 이쪽에 지금 요거는 이제 밭이고요. 텃밭이고, 여기 들어오는 이제 진입로, 여기가 이제 도로 부분인데, 공유면적, 진입로입니다. 여기 진입로. 여기 진입로에다가 여기 이제 농막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도로 중간으로 오폐수관을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2월 달에는 할 수 없고,
12월 이전에 여기다 오폐수관을 묻고 정화조 시설 같은 경우 다 하고 배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관 전부 다 묻어서 저기 농막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빼놓아요. 관을 다 빼놓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빼놓고 12월 1일부터 쉼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농막이 딱 들어오잖아요. 딱 2시간 내로, 2시간도 안 걸려요. 30분이면 전기, 수도, 정화조 다 여기다 조립 다 됩니다. 바로 다 돼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당일날에 쉼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저 땅을 이제 계약하신 분에 한해서는 지금 여기 전기, 정화조, 전기, 수도, 정화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텐트를 놓고 여기다가 생활을 하세요. 여기다 텐트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여름 휴가 즐기시고 또 그리고 저 앞에 텃밭 있지 않습니까? 텃밭에다가 가을 배추 심으시고 그렇게 해갖고 김장김치 그것도 준비하시고 뭐 파 같은 것도 대파 같은 거 가을 파 같은 거를 여기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기 이제 김장김치 같은 것도 충분히 생산할 수도 있고요. 요 정도의 여기 150평인데 요 정도의 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족으로 따진다면요 30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배추나 요거를 다 여기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 이 150평이 작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일단 저 토지가 몇 평 잘라지는 부분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지마다 각 토지마다 전부 다 계곡이 붙어 있습니다. 계곡은 공짜 그냥 드려요. 덤입니다. 덤으로 드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넓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요걸 발로 밟고 이렇게 내려가셔서 여기에 걸터 앉으셔서 요 맑은 물에다 발 담그고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겠다. 요게 좀 너무 얕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퍼갖고 조금 깊게 하면은 여기가 자연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큰 나무 밑에 미리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암석 넓은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한 가족이 올라 앉아서 밥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뭐 애기들 놀아도 돗자리 여기에다 펴고 놀아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필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0평이고 여기 이제 여기 저 앞에서부터 요 카라반 있는데 카라반은 좀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카라반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150평 이렇게 경계가 있고 요 위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넓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이 자연석 요 위에서 이렇게 가족이 올라 앉아서 돗자리 펴고 여기서 식사도 할 수가 있겠고 애기들 여기다 재워도 좋겠어요. 이렇게 자연석 다 해서 내려가는 계단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이 이 밭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돌이 없으면 이거 못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걸터 앉아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물이 엄청 맑아요. 이렇게 이제 저 위쪽에서 작은 폭포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땅을 사게 되면 요거가 이제 공짜로 붙어서, 내 거 아닙니까? 저 작은 폭포, 저것도 내 거예요. 우리 가족용, 자연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필지, 각 땅마다 100평이든 150평이든 120평이든 각 땅마다 계곡이 다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생활용수가 이쪽으로 폐수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아까 좀 전에 그 말씀드렸죠? 저기 이제, 오폐수 같은 경우는 저 뒤쪽으로, 길 아래쪽으로 오폐수관이 묻혀서 그리로 쭉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빠져버린다.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카라반인데요. 이제 농막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정박형 카라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데크 같은 경우 이렇게 데크를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야외 탁자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6짜리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농막으로 해서 만들었고, 카라반 농막 형태로 되어 있는 카라반을 만들다가 보니까 36으로 했고, 이게 원래 또 이제 밑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7m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m는 이제 이 데크용으로 해서 이렇게 뺐어요. 그렇게 여기다 데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기가 딱 데크가 끝나버리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공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연결해서 이 동선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저기서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동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1m 정도로 데크 옆에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폐수관이 이제 이 길 쪽으로 밑에 묻히니까 아까 봤던 그 깨끗한 물, 거기는 오염이 일절 한 방울도 안 나갑니다. 그쪽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저 관이 요 뒤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가서 정화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수를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들어오는 저 진입로고요. 4m 진입로가 요즘 있어야 뭘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요 공유 면적입니다. 공유 면적이 이제 4m씩 이제 공유 면적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제일 앞쪽에 이걸 자꾸 그 사람들이 제가 번지를 지번을 알려드렸더니까 맹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맹지 아니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장비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 앞까지 이제 요게 4m예요. 4m. 여기 저 금 있네. 여기 저 선이 있죠. 여기 선이 요게 저 뒤에 있는 임야의 주인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홍천군에서 이거를 양도 사용 승낙을 받고 홍천군에서 이 군도로로 홍천군에서 이걸 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천군도예요. 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땅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이거는 맹지가 아니다, 이건 군도다,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그 판단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설명을 한 개 드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설명드려야 될 건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 도로가 끊어지는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4m가 이제 공유 면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4m. 여기까지는 이제 그 주인이 4m를 할애를 했어요. 들어오는 4m 여기까지 이제 주인이 할애를 했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 경계선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하시겠다는 땅이에요. 이 땅.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는 이제 진입로로 4m가 공유 면적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토지는 이런 식으로 자연 하천이 생겼어요.
자연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이 일단 빠지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 경계해서 저 아래 돌멩이 아래 지점까지 거기가 경계고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지점 여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120평입니다. 저 아래까지 120평.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어떤 계획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뭔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땅부터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토목공사는 이제 맡긴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름에 휴가를 이제 즐기는 거죠. 여기 이제 저 앞에 저 카라반 저기에 전기수도 정화조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 저 앞에 저 사용해 쓸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뽑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약만 하면 저 땅은 이제 여름 휴가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가을도 가을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매매가 됐고요. 두 번째 120평 하나 있고 요거 매매됐고 세 번째 땅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쭉 이제 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땅이고요. 요거 150평. 그리고 이제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땅을 매입을 하시면은 여기 농막도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데크고 앞에 저 야외 의자고 다 합쳐서 요 카라반 요거는 1,500만 계산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정박형 카라반이 지금 뭐 보통 보면 3,000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열은 정말 빵빵하게 넣었어요. 경질 우레탄을 30mm를 전부 다 도포를 바닥부터 다 했고요. 전체가 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을 70T 정도로 저 난연제로 압축 난연제로 해서 썼고 또 다시 한번 그 위에다 단열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땡볕에도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문을 안 열고 한번 있어 봤는데 견딜만 합니다. 지금 35도인데요. 예, 단열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한 4톤 정도 받칠 수 있는 여러 바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이제 농막을 갖고 오게 되면 12월 1일 날 딱 하게 되면 요거 하고 밑에 요게 지금 저 배관 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이 배관을 요것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연결하고 수도관 연결하고 그리고 저 위에 전기 연결하고 요렇게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12월 1일부터 쉼터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정답은 농막이다. 3년 생각해보고 3년쯤 생각해보고 6평이 좁다. 그럼 10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3년 후에 쉼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거 농막으로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농막인데, 그럼 요거 농막에서 이제 요게 6평이었었어요. 6평인데 좁다. 그러면 요걸 4평을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늘리면? 여기까지 늘리면 돼. 여기까지 4평을 늘리세요. 요 4평을 더 늘려갖고, 저 데크도 늘리고, 처마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거 벽면 땅 공사 요거 해서 얼마 들어가겠어요? 벽면 따갖고 그냥 그대로 해갖고 10평 쓰면 되는 거고, 농막하고 쉼터하고 다른 점 없습니다. 뭐 세부 사항이 있긴 한데, 그 세부 사항 설명드리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뭐 또 복잡할 테니까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요.
요게 이제, 요거는, 요것도 150평이고요. 그러니까 저 맨 앞에 120평 하나, 요거 카라반 있는 데가 150평, 그리고 요거 150평, 그리고 150평이 너무 크다. 120평도 크다. 100평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100평입니다. 여기 맨 끝에 이렇게 보면은 100평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100평입니다. 100평 하게 되면은 토목하고 행정 같은 경우를 다 이제 그 서포터 다 해드리고, 기본 토목은 지금 제가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기본 토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아래 이제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그 하천 정비가 다 잘 돼 있죠. 예쁘게. 여기도 이제 하천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내려가서 발 씻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요거 100평 같은 경우는 요거 토목하고, 그 다음에 행정 부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가 아니지, 무슨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촌스럽게 예, 서포터 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수도, 정화조, 요 세 가지 아주 풀세트로 다 해갖고, 농막만 갖다 놓으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땅 100평까지 합쳐서 3,700입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자 그게 그겁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힐링 목적으로는 참 좋아요. 일단 힐링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보면은 이제 뭐 힐링에다가 농사용도 훌륭한 농토까지 이렇게 원하시던데,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주시고 그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면 돼요. 경치 좋으면서 토지, 농사 잘 되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평당 한 5, 60만 원만 정도만 주면은 아마 여기 홍천에서는 아마 좋은 땅, 경치 좋은데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는 100평 합쳐서 저렇게 이제 훌륭한 계곡을 끼고 있는데도 땅 100평에 토목, 그리고 행정 서포트 해드리고, 그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해서, 그리고 농막을 원할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더 플러스 시키시면은 4,700에 해드릴 수 있고요. 농막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당신이 뭐 몇십만 원 띠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직접 만들어 오세요. 예, 그러시면 3,700만 원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 빨리 끝낸다는 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 뭐 토지부터 시작해갖고 농막에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고 주변 여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도 얘기를 해야 되고, 농막 얘기해야 되고, 쉼터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 많이 버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